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기업 독재 관련된 내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찰리 커크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 관련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막스 브루멘탈의 기사, 그리고 찰리의 마지막 몇 주, 이 마크롱 탄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탄핵 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연립정부 내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프랑스 국민들의 반감, 이것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크롱 지지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그동안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의 어떤 주축국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스트 플랜, 이민자 플랜, 그리고 러우 전쟁 이런 데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헬 지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제 프랑스를 쭉 비판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가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많은 식민지도 이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식민지라는 것도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어느 정도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강한 이제 문화적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이 글로벌 식민지를 관리하면서 부국으로 이렇게 이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프랑스 내부 프랑스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는데 이것은 당장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크롱에 대한 사임 압박, 이것은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찰리 커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인들 대다수,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찰리 커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파 진영도 일부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피살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트윗, 지금 X죠. 여기 가면은 하루에도 셀 수가 없는 이 찰리 커크 관련된 이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네타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음모론, 저는 사실은 찰리 커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피살 사건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 그리고 트윗에 올라오는 수많은 음모론들, 이것이 이제 온도를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저께입니다. 이 그레이존에서 이 막스 브루멘탈이 어떤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찰리 커크와 매우 가까운 친구가 이제 막스 브루멘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아나 파란필,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찰리 커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막스 브루멘탈이 그레이존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이 기사 때문에 뒤집어졌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트윗, 그리고 다양한 음모론들, 의문점, 이것들이 하나로 모여왔는데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기사를 막스 브루멘탈이 올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던 많은 의문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런 글을 썼는데, 이틀 동안 이제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해서 심각한 음모론, 이것이 이제 일관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주제죠. 증거 없이 아무나 이제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봤는데, 이 그레이존의 막스 브루멘탈이 충격적인 칼럼을 올렸고, 이것 때문에 미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심지어 네타니가 뉴스맥스에 나와서 직접 부인하는 엽기적인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나는 가자지구 관련하여서 찰리 커크에게 좀 실망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의 이야기를 이런 거 듣지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는 심각한 영적인 변화를 겪었고, 최근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리고 터커 카슨, 캔디스 오웬, 맥 게이츠, 스티브 배넌,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가자지구 문제입니다. 미국 개신교 세력이 네타니의 인종 청소를 더 이상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제 기독교 표현으로 영적인 차원의 대홍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을 찰리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의 어떤 심경의 변화,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시무시한 적을 상대로 홀로 이제 목숨을 건 저항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는 벤 샤피로가 TPUSA를 접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목표였는가?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인들, 특히 미국 기독교인들이 찰리 커크의 희생을 통해서 깨어나서 미국을
누군가 세력의 이제 소나기로부터 구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가 꿈꾸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정치적 암살 사건에 머무르지 말고 거대한 이제 국가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막스 브루멘틀의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찰리 커크, 네타니 자금 지원 제한 거부, 사망 전 친이스라엘 세력에 겁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내부자이자 찰리 커크의 오랜 친구는 그레이 존의 암살당한 보수 지도자, 자,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영향력이 엄청났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이들과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찰리 커크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도 이제 어떤 불안감이 존재했다. 어떤 감시작전 관련된 겁니다. 먼저 익명을 요구한 피살된 논평가의 오랜 친구에 따르면 찰리 커크는 올해 초입니다. 네타니의 이제 이스라엘 총리죠. 미국 최대 보수 청년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여기에 시오니스트 자금을 대거 투입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는 거부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이제 TP USA 이것이 논조를 조금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마스 습격이 있고 그 초기에는 이제 열렬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 그리고 하마스가 저지른 뭐 살인 행위 이런 것 납치도 했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열렬히 편을 들었습니다만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 때문에 찰리 커크도 크게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의 심경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은 미국 젊은이들입니다. 이 찰리 커크는 미국 젊은이들, 물론 이 찰리 커크를 싫어하는 이제 리버럴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찰리 커크를 지지하는 세력들, 이들 중에서도 이 문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큰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여기 이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 네타니가 트럼프 인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억만장자 기부자 이제 미리엄 애달슨 2억 불을 기부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자, 이스라엘 자산을 무기화하여서 트럼프 백악관을 자신의 소나기에 묶어두려고 했다. 이것을 커크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과 교류하던 커크의 친구에 따르면 커크는 지난 6월입니다.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란을 폭격하지 말라고 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커크에게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고 대화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커크에게 미국 대통령이 어떤 외국 세력의 혹은 이제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을 일련의 재앙적 갈등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련돼서 이제 치고받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자 이 커크는 네타니의 이제 부유하고 강력한 동맹들, 외국에도 있고 또 미국 내에 있습니다. 미국 내 강력한 세력들이죠. 이들이 커크에게 비공개적인 협박 그리고 무분별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크는 두려움에 빠졌다. 이 터닝포인트 USA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이제 확대되고 있었다. 일단 TP USA는 초기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자금을 받고 이렇게 컸습니다. 미국 내 주이시 자금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커졌는데 미국 젊은이들을 이제 기독교 중심의 어떤 보수단체,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리버럴 세력, 이쪽에도 이스라엘이나 이제 주이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이 두 조직 다 친이스라엘, 친네타냐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어쨌든 TP는 그들의 자금을 많이 받고 이제 컸습니다. 이 데이비 호르위츠 자유센터 그리고 신보수주의 단체, 이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이제 TP USA는 상당히 빠르게 컸습니다. 찰리 커크는 초기에는 반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슬람 혐오적인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여행을 가자 이런 것도 했습니다.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TP USA 행사 기간 동안 반이스라엘 발언 인사 이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것을 바꾸기 시작했죠. 자, 이스라엘에 보이던 이제 가자지구, 여기에 대한 어떤 제노사이드 공격, 그리고 미국 내 풀뿌리 우익 세력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공화당원의 24%만이 팔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에 공감하는 상황.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커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심경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는 때때로 10월 7일 하마스가 아기들을 참수했다, 허위 정보죠, 이것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 주민들의 굶주림 이것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앱슈타인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자산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가 장기적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10월 7일 공격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 이제 경제망이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이런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입니다. 이 커커는 TP USA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의 이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들, 뭐 터커 카슨, 그리고 데이비드 스미스, 매긴 켈리,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극적인 이제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커 카슨은 이제 네탄이나 이런 애들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터커 카슨은 뭐 빌 에커먼 이런 애들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자 지구가 핵심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모임 이후 커커는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네타니의 부유한 이 동맹군들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격분한 문자 메시지, 전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TP USA에 자금을 지원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 커커의 친구는 커커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외부에서 어떤 이런 압력이 오는 것, 이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겪은 것 같다. 캔디스 오웬스, 이 캔디스의 이제 유튜브 채널 가면은 이 찰리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몇 분짜리 이제 이 찰리에게 명복을 비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찰리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캔디스에게 솔직하게 심경을 토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몇 주 그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청난 외압을 받고 있었다. 자, 그가 자신의 의견을 바꾸려고 하고 뭐 수정을 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외압이 들어온 거죠. 이것을 보고 이제 정말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이 캔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건 켈리와 이제 이야기한 것도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지지 세력으로 봤던 어떤 위협, 압력, 여기에 대해서 커커가 좀 이제 눈에 띄게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우리나라, 자, 나는 미국인이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나에게 이런 이제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미국인이다. 이 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커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켈리에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할 능력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국민들보다 작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이상하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는 다양한 언론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하죠. 자, 그리고 네타니에 반대하는 세력도 상당합니다. 이쪽에서 네타니 정부 그리고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 이것은 미국 내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가? 이렇게 이제 찰리 커커는 이야기하고 있죠. 찰리 커커는 표현의 자유, 이것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칼리라 이제 판사님, 대법원 판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자유의지와 표현의 자유를 보수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덕목으로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찰리 커크는 이제 벤 사피로 이렇게 디베이트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벤 사피로를 좀 발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찰리 커크는 일반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외국이지만 어떤 나라 그리고 미국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 이 백악관 내에서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놀라운 일인데, 지난해 트럼프 내부 관계자는 이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이스라엘 정보 직원이 이제 2차례 걸쳐서 비상 대응 차량에 전자장치를 장착하는 것, 이것을 시크릿 서비스가 적발을 했다. 이 언론에 뭐 잠깐 다루었는데 뭐 루머로 그러니까 흘러 넘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폴리티코지에 따르면은 전직 미국 고위관리 3명이 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요원들이 백악관과 워싱턴 주변의 다른 민감한 장소에 휴대전화 감시 장치를 설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폴리티코지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 총리 이제 보리스 존슨입니다. 네타니가 개인 병기를 사용한 직후 자, 이제 자신의 욕실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크는 피살되었습니다. 일단 범인이 자수를 했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본인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은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사람을 이제 극렬한 좌파분자, 뭐 소로스나 뭐 BLM 이런 애들의 이제 영향을 받은 극렬한 좌파분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 사피로 역시 어제 TV에 나와서 타일러 로빈슨은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가디언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가디언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가디언지가 이 사람은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뭐 그의 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언지는 이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고 조금 이제 후퇴를 한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벤 사피로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벤 사피로는 이번 죽음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은 자신들이 그동안 싸웠던 미국의 이제 극렬 좌파들, BLM 그리고 인종주의자들, LGBTQ주의자들, 뭐 소로스 이런 집단들이다, 막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크 피살과 관련되어서 이슬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과 관련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타니는 미국의 이제 뉴스맥스에 출연을 해서 뭐 위성입니다만 자, 이슬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타니는 이례적으로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자, 그의 죽음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쪽 시간으로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무려 뭐 몇 개나 올렸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타니는 커크를 이제 올해 초에 초대하고 그리고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커크는 거부했습니다. 자, 이 뜻은 미국 내 이제 TP USA, 도너드 이들의 자금도 이제 만약에 이 이슬이 측 이야기를 해달라, 뭐 그것만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 뭐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부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살 4일 전입니다. 이 벤 사피로는 커크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 야 이거 찰리 커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어쨌든 섬뜩하게 공격한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사망하고 벤 사피로는 이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애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찰리 커크가 떨어뜨린 이제 마이크 이것을 내가 주어서 계속 이제 TP USA를 이어갈 거야. 이 좌파들과 계속 열심히 싸우겠다. 찰리 커크와 함께 뭐 하늘에서 보겠지만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발언입니다. 찰리 커크가 떨어뜨린 이제 피 묻은 마이크 이것을 자신이 죽겠다. 이것은 혹시 벤 사피로가 찰리 커크를 이어서 TP USA를 이제 이끄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이겁니다. 뭐 그런데 이런 정황을 가지고 범인은 누구다, 배후는 누구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로빈슨이 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해석들 음모론 이 사람은 극우파야 아니야 극좌파야 이런 상반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스 오웬스 이 캔디스가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커크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심경의 변화 자, 이 감동적인 추모사도 또 이어갔습니다. 찰리 커크는 영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이 캔디스가 만든 이제 영상입니다. 이 추모 영상입니다. 나의 친구 찰리 커크에게. 그리고 피살 사건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총과 탄환이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 대피할 때 어떤 드론 같은 것이 날아간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합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뭐 이것 가지고 어떤 뭐 속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 저는 이제 큰 정치 관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영향력, 압력 이것을 사실은 가장 우려하는 거죠.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국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런데 만약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저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찰리 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뭐 전체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밀러,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뭐 왼팔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찰리 커크 죽음, 이것을 계기로 미국 좌파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막시스트, 소로스 같은 집단들,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난민을 유도하고 미국의 국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 이제 LGBTQ 이런 사상을 전파하고 이런 자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뭐 스티븐 밀러는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스티브 배넌 오늘 방송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이제 애도사냈습니다만 뉴욕 양키스 게임을 보러 갔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뭐 박수도 치고 이런 장면이 지금 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스티브 배너는 이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여기서 TPUSA 그리고 젊은 층 보수주의자 미국 개신교 청년들 이들은 상당한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커크가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왜 양키스 게임에 갔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든 것은 안개에 쌓여져 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그리고 배후는 있는지 단독 범행인지 조직적인 범행인지 그리고 이 찰리 커크가 직면한 압력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여전히 이제 미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캔디스 오웬의 이야기를 빌면 그가 어떤 큰 심경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것을 겪고 있고 그리고 발언과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습니다. 31살이죠. 어쨌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 지지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중간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